기초제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도의 선과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도면에 사용되는 선의 종류와 용도에 맞게 선을 그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자의 종류와 용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에는 여러가지 선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도면에 사용되는 선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느 도면이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면에는 반드시 선의 굵기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선의 굵기. 그래서 선을 아주 가늘게 사용하는 선, 그 다음에 굵게 사용하는 선, 이런 식으로 굵게 사용하는 선, 그 다음에 아주 굵은 선, 이렇게 되게 세 가지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두께가 몇 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선들이 잘 구분이 되느냐, 가는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이게 세 가지 선으로 구분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면은 자, 선의 굵기는 여기서 선의 굵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겠죠. 0.13mm, 0.18mm, 0.25mm 이렇게 해서 2mm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가는 선을 0.13mm를 썼다면 굵은 선은 0.18mm 쓰면 될까요? 또 아주 굵은 선을 0.25mm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가는 선을 0.18mm를 썼을 경우에는 굵은 선은 바로 옆에 선을 쓴 게 아니라 여기 0.35mm, 굵은 선에 0.35mm를 쓰고 아주 굵은 선은 0.7mm 정도를 쓴다. 이렇게. 또 만약에 도면이 조금 더 크거나 그래서 가는 선을 0.25mm를 썼다 그런다면은 가는 선을 0.25mm 이 선을 썼다 그런다면은 굵은 선은 0.5mm, 아주 굵은 선은 1mm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미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의 굵기가 이처럼 가는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이렇게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선을 선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과 굵은 선과 아주 굵은 선의 비율이 1대 2대 4 등 정도 배씩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도면을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양에 따른 선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은 여러가지 모양의 선이 있는데 우선 실선, 이거는 연속한 선이죠. 연속되어 있습니다. 쭉 한 줄로 되어 있는 선, 이거를 실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이 실선입니다. 이 실선은 대개 굵은 선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굵은 선으로. 그 다음에 파선. 파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은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은선. 이 파선은 3mm 긋고 1mm 띄고 3mm 긋고 1mm 띄우고 이런 식으로 쭉 그어주는 게 보통은 파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선. 이거는 용도가, 실선의 용도는 물체의 외형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그건 다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물체의 외형선, 밖으로 보이는 선을 그릴 때 보통은 실선을 사용하고, 파선이나 은선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선은
보이지 않는 선, 숨겨져 있는 선, 그러니까 다른 물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릴 때 그리는 것이 파선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분명히 선이 있긴 있는데 다른 것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선을 만들 때, 그릴 때 사용하는 것이 은선이 되겠습니다. 1.3선. 1.3선은 3mm로 그리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그립니다. 1mm 띄우고 1mm에 점을 찍고, 이건 약간의 점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1mm 띄우고 또 길게 씁니다. 파선과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파선보다 훨씬 더 길게, 파선의 3mm보다 훨씬 더 길게 그어서 그려주는 것을 1.3선이라고 그럽니다. 쇠선이라는 것은 가운데 점들이 찍혀 있는 것을 쇠선이라고 합니다. 1.3선과 2.3선이 있습니다. 점이 2개 있는 거. 1.3선은 대개 어느 경우에 사용하냐면은 중심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중심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중심은 어디에 있냐? 중심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릴 때 중심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3선은 가운데 점이 2개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개 가상선을 사용할 때, 가상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상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들이 이런 네 가지 선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외형선은 굵은 선을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앞에서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고요. 여기서는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입니다. 외형선, 되게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그랬습니다. 대상물이 보이는 부분, 겉모양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가는 실선은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 지시선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외형선으로 굵게 이렇게 물건을 그렸는데 여기서부터까지 치수를 그리려 할 때 이렇게 만들어내는 선, 이건 치수보조선, 이렇게 하는 것을 치수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수보조선이나 치수선을 그릴 때는 가는 선으로,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수문선, 수문선이나 은선이라고 한다겠죠. 앞에서 수문선, 은선, 파선 이렇게 얘기한다겠습니다. 이것은 대상물이 보이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상물이 보이지 않은 것. 중심선은 1.3선으로 한다 그랬죠. 중심선인 1.3선. 또 굵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선이 1.3선이 있습니다. 또 2.3선도 있는데 이거는 가상선을 그릴 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회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럴 때는 2.3선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은 물건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여기에 물건이 없지만은 이렇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표시할 때 이렇게 가상선으로 그려주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단선, 불규칙하게 이렇게 자르는 선이죠. 원래는 잘라져 있지 않은데 편의상 도면에서는 잘라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긴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긴 물건을 NS로 그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파단선으로 이렇게 파단을 시키면은 여기가 잘려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기입을 할 때 여기가 뭐 1000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사실 1000mm가 안 되지만은 가운데를 생략했기 때문에 1000이라고 본다 그런 뜻이죠. 여기는 10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단선은 대상물의 일부를
자르는 경우 이걸 파단선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절단선은 이렇게 절단해서 그리는 선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칭선이라는 것은 단면을 그려주는 것인데요. 단면을 그려주는 선인데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대개는 45도 방향으로 그립니다. 단면을 그리는 것. 단면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칭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해칭선은 가는 실선으로 규칙적인 빗금을 긋는다 라고 했습니다. 빗금은 대개 45도 방향으로 긋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면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물품이 있는데 단면이 하나는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주고 가는 실선을 그립니다. 그 밑에도 단면이 또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45도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용도에 따라서 선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외형선은 어떻게 그렸습니까?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겠습니다. 숨은선, 이쪽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숨은선, 이거는 은선으로 그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잘라냈어요. 파단선, 이거는 해칭입니다. 해칭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해칭선 45도 방향으로 그린다겠습니다. 잘라낸 것, 파단선, 이렇게 자유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물건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회전해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2.3선으로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선, 이게 회전할 때 여기에 있는 선들이 이 중심이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1.3선으로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0mm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끌어낸 선을 치수보조선이라고 그러고, 치수를 적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을 치수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수지정선 있는데요. 이거는 굵은 1.3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구멍을 뚫는 곳인데요. 구멍을 뚫기 위해서 구멍에 드릴이 들어가는 중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심선을 쓰고 있습니다. 선의 우선순위를 보겠습니다. 선은 외형선은 물체의 부품의 모양을 나타내는 외형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숨은선, 절단선, 그다음에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근데 무게중심선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외형선,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치수보조선 이렇게 먼저 적용을 한다. 겹쳤을 때는 두 개 이상의 선이 겹쳤을 때는 이런 순서대로 그려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외형선은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외형선은 서로 만나게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형선과 숨은선이 외형선에 접속했을 때는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려줍니다. 약 1mm 정도의 간격을 두면 되겠습니다. 1mm 정도의 간격을 띄우고 숨은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그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숨은선이 외형선을 끝에서 끝날 때, 외형선에서 끝날 때, 그때는 간격을 두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외형선과 다른 외형선과 만날 때는 띄워줬는데 이번에 외형선에서 끝날 때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숨은선끼리 교차하는 것은 간격을 두지 않습니다. 숨은선끼리 교차하는 것, 외형선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교차하는 것에는 간격을 두지 않는데 이렇게 붙여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숨은선끼리 교차하는 거
이렇게 간격을 두지 않게 그리는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수문선과 외형선의 교점은 간격을 둡니다. 수문선과 외형선 교차하고 있죠. 이럴 때는 간격을 두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격을 둬야 되고, 이처럼 간격을 두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문선의 호와 직선 또는 외형선의 호와 수문선의 호가 접속할 경우는 간격을 둔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격을 호가 있을 때, 호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원의 일부를 호라고 얘기합니다. 간격을 두어서 여기도 간격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문선의 호와 외형선에 접속할 때 접점은 간격을 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문선과 외형선이 호로 연결됐을 때 간격을 둔다. 근접하면서 평행한 수문선은 띄운 부분이 엇갈려 있어야지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약간 엇갈리게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두 선 사이의 거리가 짧은 부분에서는 수문선에 끊는 길이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수문선을 하나로 그린다든지 이렇게 그려서는 안 되고 붙여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두 개 이상의 수문선이 교차할 때 교차점의 간격을 두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수문선이 교차할 때는 간격은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